맞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피곤에 찌들어 있습니다. 야근을 하지 않기 위해 하루 종일 잠시도 쉴 틈 없이 일을 해치우고 눈이 뻑뻑해진 채로 뭉친 어깨를 주무르며 서둘러 퇴근합니다. 그리곤 바로 어린이집으로 가서 아이를 픽업하죠. 집으로 돌아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바로 밥솥에 밥을 올리고 한두 가지 음식을 만들어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난 후 아이를 씻기고 어린이집 가방에서 식판을 꺼내 저녁 먹은 그릇들을 정리해 설거지를 합니다. 아이가 잠시 노는 동안 저도 씻고 아이와 함께 동화책을 들고 침실로 들어가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를 재웁니다. 아이가 잠들면 다시 거실로 나와 어질러진 집을 정리하고 청소기를 돌린 다음 아까 돌린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베란다 빨래대에 넣습니다. 분명 어제 오전 회사에서는 생각했죠. 오늘은 책도 읽고 부동산 공부도 좀 해야겠다. 하지만 현실은 좀처럼 시간도 나지 않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달, 1년 지나다 보니 발전 없는 생활입니다. 물론 아주 조금씩 월급이 오르고 아이가 자라고 내가 늙어가는 것 빼고는 변화가 없습니다. 좀 재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재테크를 시작했을 때쯤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계획표를 짜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도 밤 9시만 되면 피곤이 몰려와 목표고 뭐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쉬고만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활의 큰 틀을 바꿔야겠다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직장일이야 줄이기가 힘들었고 내 마음대로 조정 가능한 집안일을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사 도우미의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제 월급 대비 비용 지출이 좀 크기도 했고 내 집에 남을 들이기가 좀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빨래 건조기,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의 조합입니다. 지금이야 이 세 가지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만 7년 전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죠. 물론 초기에 비용이 좀 들었지만 가사 도우미를 부르는 비용 몇 달치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년간 사용해본 결과 건조기는 혁명이었고 로봇 청소기는 정말 가사 도우미 같았습니다. 식기세척기는 사용하기 전 애벌 설거지를 해서 넣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귀찮다 생각이 들어 시간을 재봤습니다. 설거지를 손으로 했을 경우에는 15분 이상, 애벌 설거지를 해서 식기세척기에 넣기까지는 단 3분. 저는 벽 보고 설거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이런 저에게 식기세척기는 아주 고마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조미료를 넣지 않고 조리하는 반찬 가게를 주 1회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이고 몸이 너무 힘들다면 반찬 가게에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니 가사노동은 30% 정도로 줄었고 가사일 때문에 피곤하다는 느낌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일정량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미 지친 상태에서 퇴근을 했는데 저녁 요리를 하고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한다면 부부 둘이서 함께 한다 해도 감당하기 벅찬 중노동이 될 것입니다. 몸이 피곤하고 예민해진다면 재테크 공부는커녕 부부싸움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죠. 아이한테도 짜증을 낼 확률이 높아지고요. 저는 7년 동안 이 패턴을 유지하면서 미니멀 라이프 책을 보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많이 버렸습니다. 일단 내가 컨트롤하는 물건 가짓수가 많으면 정리할 일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많이 줄이고 비웠습니다. 물건이 적어 약간은 휑한 집에 들어오면 편안하고 쉬는 느낌이 들어 참 좋습니다. 마치 잘 정리된 호텔방에 들어 사는 느낌이죠. 모든 일을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기계나 남의 도움을 받으세요. 몸이 편해지면 책 읽을 생각이 납니다. 재테크 강의도 듣고 싶어지고 운동을 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우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재테크 투자도 하면서 재밌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방법들이 제게는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